예, 예. 그 헤이트 스피치,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라든가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여러 그 이름으로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동방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행동의 추징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요. 예,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근래 본방역 외에 있는 나라 혹은 지역 출신을 이유로 해서 적법적으로 거주하는 그 출신자 혹은 그 자손을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시키기 위해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벌어져 그 출신자 혹은 그 자손이 자장한 고통을 강요받음과 동시에 해당 지역 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태를 이대로 간과하는 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비춰봐도 적합하지 않는 일이다. 이에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허용되지 않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보다 인권교육과 인권개발을 통한 국민의 주지를 시켜 그 이해와 협조를 얻으면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해 향한 행동을 추진하도록 이 법률을 제정한다. 아유, 어렵네. 예, 예. 저는 유스케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다니다가 2004년에 일본에 들어가서 지금 한국어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 헤이트 스피치, 즉 그 혐오 발언이 뭔지 그 법적으로 정해진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정의를 하고 그 해소를 위한 그 노력을 얻다가 지자체에 촉구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제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누아 같은 선주민족에 대한 차별도 있고,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한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를 해 왔는데, 그게 90년대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그것도 있다. 한일 번역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어로 올리면 바로 일어로 번역이 되고, 일어로 올리면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논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데서 혐한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한류, 최초에는 그거였죠. CD였는데, CD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영화, 한국 드라마가 소개가 되고,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 한국의 위치가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혐한 시위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걔네들이 시위가 주 목적이 아니에요. 시위를 하고 난 후에 시노쿠보라든가 오사카라든가 그런 한인촌에 있는 그 가게에 쳐들어가가지고, 손님 짐 검사를 하고, 그리고 가방 속에서 만약에 한국 문물이 나왔다, 중국 문물이 나왔다 하면은 꺼내가지고 때려부시고, 뭐,
짐기고 막 그러고, 그리고 가게에서 낭동은 부리고 그런 그랬었는데, 근데 그 혐한주의자들이죠. 혐한 차별주의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근데 경찰이 수수 방관해가지고 좀 말리기만 했지 막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일부러 그 혐한 차별주의자들에게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경찰이 개입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경찰은 걔네들은 쫓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일단 거기서는 종료가 되고 그랬는데, 일, 어, 긴급적인,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이, 유용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위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한국인에 대해서 직접 폭언을 퍼붓는다든가, 아니면 그 가게를 습격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계속했고, 그리고 시위도 계속됐고, 어, 그래서, 시민 운동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 법의 필요성이, 이제, 법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심에, 그,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그 활동 중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타 요시히라는 그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른 기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물론 일반 시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직접 그게 관여를 한 게 아니까, 제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일어났던 게 그 2013년에 서명운동 형태로, 일단은 그 시노쿠보 거리에서 혐한 시위를 몰아내자, 그거를 목적으로 한 그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언론은 거의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시위도 그렇고, 그 시위를 영상케 하는 그런, 서명 운동도 그렇고, 그런 거를 갖다가 보도를 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혐한 차별주의자를 갖다가 조장시킨다. 오히려 걔네들이 좋아한다. 아니면, 지면이 더러워진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의 보도를 안 해가지고, 아주 신주쿠라든가 시노코바라든가 아니면 오사카의 구츠라시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거의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도쿄 옆에 가와사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제일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거기를 습격가는, 그런 혐한 시위가 매주처럼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에 참여를 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약간씩 다른데, 목적은 같은 거죠. 그 법 제정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약간씩 그게 좀 달랐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언론도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 제정에 있어서 역할이 컸던 게, 현재 입법민주당의 아리타 요시프 참여영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참여한 법무위원회 내에서 법을 반대하는 자민당이라든가 다른 의원을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법 내용을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게 법이 생기긴 했지만은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서 뭐 헤이트 스피치를 했다고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고요. 실제로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혐한 시위가 이제 활발해진 게 2010년대 들어서부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관심도 갖고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경찰이 이제, 어떤 시위든지 간에 경찰은 일단 신고를 받으면은 지켜야 된다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생긴 게 시바키타이라는 건데요. 시바키타이가 뭐냐면 시바크는 오사카 사투리로 때린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때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다. 시타이 하는 거 하고 싶다는 뜻인데 때리고 싶다는 뜻인데 그리고 타이는 대예요. 대. 군대 할 때 자위대 할 때 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혐한 차별주의자들이 시위를 하고 난 후에 시노쿠보라든가 트라시라든가 거리에 있는 한국인 가게라든가 중국인 가게에 쳐들어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손님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퍼붓고 그랬는데 경찰이 말리기만 했지 거의 수수방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입을 하면은 일단 양쪽을 떼어내고 귀가를 시켜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일단 그런 폭력 사태를 해결하는데 성공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리고 시바키타의 원래 목적이 시위를 막는 게 아니고 시위 후에 그런 폭력을 막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시바키타의 방법이 너무 과격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생겨난 게 프라카타이라는 게 있는데 프라카타이가 뭐냐면은 플래카드를 들고 친하게 지내요. 라는 혹시 한국 방송에서도 많이 나갔으니까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친하게 지내요. 나까요 그래가지고 한국어 일어로 쓴 플래카드 들고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러면서 2013년 2월 달에는 결국은 2,500명인가? 신주쿠 거리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출발하려는 혐한 시위를 막으려 했는데 못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길을 점거 농성까지 벌여가면서 시위를 막으려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법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게 유튜브 들어가서 혐한 시 반대 해가지고 치면은 꽤 많이 나오는데 한국 언론에서 찍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정운동이랑 혐한 시에 반대하는 운동이랑 물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뭐랄까 완전히 일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동시에 이루어진 같은 방향을 보면서 동시에 이루어진
다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기 멤버도 많이 겹쳐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그게 그 당시에 그 뭐랄까 그 다른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과 그 동시에 진행을 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 시바키타이라든가 브라카타이라든가 그런 멤버들 중에는 그 역사학자라든가 아니면 그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거에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서 그 아무도 몰랐던 그런 서구에서 일어났던 반극우 운동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 77년에 런던에서 일어났던 배틀 오브 루이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런던 동부에 루이셴이라는 동부였나 남부였나 어쨌거나 그 런던의 어떤 그 지역에서 그 극우 시위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몇천 명의 시민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펼쳤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Battle of Lewisham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많이 소개가 됐고 그리고 미국의 그 공민권 운동도 그렇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2014년에 서울 그 퍼레이드가 그 신촌에서 했었던 게 2014년이죠. 네. 그거 2014년에 그 퍼레이드를 참여를 하면서 제가 그 트위터로 그 상황을 많이 그 일본에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15년부터 가서 그 돕자라는 게 아니었어. 그건 아니고요. 연대하자. 연대하자. 연대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가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배운 것들. 그것은 한국의 그 조직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정 종교 집단, 혐오 집단이 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아, 저거는 본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 신촌 길바닥에 눕고 점거농성을 하는 그 혐오 집단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참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대만에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 그 태양화 운동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운동도 있고, 여러 영향을 받으면서 그 운동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베라는 그 알기 쉬운 적의 존재가 컸던 것 같고요. 그것은 그 혐한 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던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제트케와 아베와의 관계 그리고 제트케와 그 자민당의 극우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뭐랄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서 시작이 된 그런 시민 운동이 그 아베 정권이
그 진행을 하려던 그 뭐였더라 그 여러 가지 법안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에도 이제 영향을 줬고 멤버도 많이 겹쳐져 있고 그러니까 뭐 카운터를 하는 한편에서 국회 앞에 가가지고 개정 그 헌법 개정 반대 헌법 개정 반대 그 집회 참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 시민사회와 정부의 움직임, 지자체에서 그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는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와사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도쿄 바로 옆에 있는 가와사키인데 가와사키는 일본에서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신중한 모습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법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조례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좋아졌나 하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베가 이제 코로나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내팽개치고 뭐 스가한테 넘겨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스가가 아주 극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방송이나 그런 서점에서 그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 분위기를 혐오이라는 것도 분위기인 거죠. 2017년, 18년에 그게 제일 심했고 2020년 이후로는 많이 그게 주춤해졌고 많이 없어졌고 근데 그게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그 일본은 코로나 대책에 그 방역에 관해서 잘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잘한다더라 그런 보도도 많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국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는데 TV를 보면서 혐한 감정을 갖게 됐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TV에서 방영에서 한국이 잘한다더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국이 좋은 나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자기 생각도 바뀌는 거죠. 동시에 그 10대, 20대에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멋있는 나라, BTS의 나라, 맞죠? 좀 그게 좀 다르고요. 한국,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관한 그 차별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 사회적 합의에 관한 논의는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그 혐오 발언을 했다, 차별 발언을 했다,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아니면 그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아니면 뭐지, 불쾌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이런 식의 그
그 사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차별이라는 게, 그 차별이라는 게 개인의 감정에 의한 그거보다는 차별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가 중요한데, 그걸 봐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그 차별을 했다고, 그, 잠깐만요. 그니까 차별을 갖다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누구를 갖다가 차별을 했냐. 그 명확하게,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의 논의가 많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차별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불쾌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말이 이제 안 통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죄 방식이 전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오히려 뭐랄까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소수 집단의 사회적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인지가 되면서 오히려 차별이 강화가 되는 그런 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비차별 불합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한국인이라든가 대만 사람에 대한 그런 차별도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트랜스혐오. 일본, 한국과는 달리, 뭐랄까, 차별 반대에 반대하는 특수 종교, 혐오 집단이, 그러니까 종교 힘이 약한 거죠. 종교 힘이 약해가지고, 잘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진짜로 잘 찾아보면은 찾을 수 있을 정도지,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자민당 내 극우라든가 아니면 혐한 시위에 직접 가담하는 이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LGBT 이해 증진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때 트랜스 혐오 발언도 나왔고, 그리고 게이 혐오 발언도 나왔고, 그리고 마치 차별을 못하게 되니까 법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교. 한국에서는 워낙에 종교의 이미지가 강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차별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종교 집단이 앞서서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제 특혜는,
호모포비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국을 막 욕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호모포비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차별이 못하게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그거 외에는 그 표현의 자유를 들으면서, 어, 그러니까 그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무엇이 이게 옳은 표현이고 그릇된 표현인지 판단을 하는 거는 자체가 헌법에, 헌법에 의해 금지된 검열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47년에 현행의 헌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검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에 대한 안목이라는 게, 공통된, 퍼블릭 메모리로, 공통된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그런지, 어,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면은, 심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기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술가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예,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입헌민주당의 참여위원, 아리타 요시 의원이 계시고, 그리고 저널리스트, 한국에서 거리로 나온 넷윅인가? 그걸로 알려진 야사코이치라는 분 계시고, 그리고 다른 기자들도 있고, 그리고, 활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운동의 상징이 되는 당사자,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이죠. 그런 사람들의 역할도 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서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위 현장에 나와서 반대를 외쳤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런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반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런 비관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게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냐 하면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LGBT 이해 증진법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처벌 조항도 없고, 금지 조항도 없고, 그냥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죠. 그럼 법이 없어도, 법이 있으나 말한다, 그러면. 이것도 답변 많이 겹치지만은, 시위 현장에 나서서 반대를 외쳤던 한 사람, 그리고 서명운동에 서명을 했던 한 사람, 그런 사람, 시민, 뭐랄까. 운동이라는 게 커지려면은 당사자, 피해를 보는, 아니면 차별을 받는 당사자만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비당사자가 함께 연대를 해야지 운동이 커지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거는 그 국민권 운동도 그렇고 한국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단 혐한 시위가 확실히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통계를 봐야지 그게 뭐 몇 년에 몇 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 꽤 많이 없어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법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혐한 시위는 줄어들었지만은 그 혐한이라는 게 널리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시위에 나갈 만큼 아주 혐한에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의 혐한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약간 바뀐 거지. 그게 법이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큰, 뭐 할 수 있는지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포괄적인 그런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거. 예를 들자면 그 아이누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그 피차별 불악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한센병에 관한 거라든가 그런 개별적인 거는 있는데 포괄적으로 차별을 없애자는 법은 이번에 그 LGBT의 전진법 하나만 갖고도 제대로 그게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된 걸 보면은 그런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요. 못 갑니다. 갈 수는 없고요. 가려면은 이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는데,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